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든 항공사고 톱10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사고의 원인과 이후 변화된 안전 규정들을 되짚어 보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3월 27일 테네리페 섬에서 KLM 항공과 페남 항공 소속 보잉 747기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이륙 허가를 잘못 이해한 KLM 기장의 과실과 관제탑과의 소통 오류가 겹쳤습니다. 이 사고로 총 58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종실 의사소통 절차를 표준화했습니다. 항공기 충돌 방지 시스템 TCAS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테네리페 공항 사고는 항공 안전 시스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1985년 8월 12일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을 이륙해 오사카 이타미 공항으로 향하던 일본 항공 123편 보잉 747기가 추락하여 520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은 일본 항공 역사상 최악의 단일 항공기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7년 전 발생했던 동일 기종의 꼬리 부분 손상을 보잉사에서 부적절하게 수리하면서 발생한 기체 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군마현의 산악지대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으로 4명의 여성 승객만이 생존했습니다.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996년 11월 12일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상공에서 발생한 카자흐스탄 항공의 인류신 IL-76 화물기와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의 보잉 7747 여객기 공중충돌 사고는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공중충돌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카자흐스탄 항공 화물기는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던 중이었고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여객기는 이륙 후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제탑의 지시를 잘못 이해한 카자흐스탄 항공 화물기가 지정된 고도보다 낮게 비행하면서 두 항공기는 공중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4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사고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단은 항공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중충돌 방지 시스템 TCAS 장착 의무화, 관제사 훈련 강화, 항공기 조종실 내 경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힘썼습니다.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보잉 77777 이보미엄이알기가 갑자기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사건입니다. 실종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총 239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은 이륙 후 약 40분 만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사이의 남중국해 상공에서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겼으며 이후 레이더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색 작업은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인도양까지 확대되었지만 항공기의 잔해는 물론이고 블랙박스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국가의 합동 수색팀이 동원되어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370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추적 시스템 개선, 블랙박스 배터리 수명 연장, 실시간 항공기 위치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등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12일 뉴욕 JFK 국제공항을 이륙해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587편 에어버스 A306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여 탑승자 26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항공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륙 후 불과 2분 만에 추락한 587편은 뉴욕시 퀸스 지역의 주택계에 추락하면서 탑승자 260명과 지상에 있던 5명 등
총 26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587편은 앞서 이륙한 일본 항공 소속 보잉 747기의 난기류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587편 사고 이후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에 난기류 발생 시 대처 요령을 강화하고 항공기 설계 개선을 통해 꼬리 날개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1994년 4월 6일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 광저우로 향하던 중국 북경 항공 593편 보잉 737-300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160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은 중국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단일 항공기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조종석에 있던 기장의 어린 아들이 실수로 조종관을 조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당시 조종석에는 기장과 부기사 외에도 기장의 아들과 딸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는데 기장이 아들에게 조종관을 만져보도록 허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중국 당국은 조종실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조종실 내 어린이 동반을 금지하는 등 조종실 안전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2009년 6월 1일 리우데자네이루를 출발해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487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추락하여 탑승자 22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속도계 문제로 기체가 급격히 하강했고 열대성 저기압 구역을 통과하며 속도계가 오작동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종하면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종사 훈련과 항공기 설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 9월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메단으로 향하던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152편 에어버스 A300B4605R기가 메단 인근 산악지대에 추락하여 탑승자 234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은 인도네시아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단일 항공기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152편은 짙은 연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제탑의 착륙 유도 지시를 잘못 이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관제탑은 152편에 착륙 활주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항로를 유지하다가 산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이후 인도네시아 당국은 항공 안전을 위해 관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제사와 조종사 간의 의사소통 훈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88년 12월 21일 페남항공 103편 보잉 747-101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하여 270명이 사망한 사건은 항공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비아 테러범들이 설치한 폭탄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이후 공항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자카르타에서 출발한 라이온에어 610편 보잉 7337 맥스 8기가 자바해에 추락하여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보잉 7337 맥스 기종의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사 결과 MCAS 시스템의 오작동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MCAS는 실속 방지를 위해 기술을 낮추는데 오작동으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보잉 743-37MX 기종의 운항이 중단되었고 보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항공 사고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과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통해 우리는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항공 안전은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제조사, 항공사, 관제기관, 승객 모두의 노력과 책임의식이 함께해야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